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또 이렇게 지냈습니까? 시험 치고 지금 이제 또 여러분들 원격 수업 듣고 있는데 수업은 어떻게들 다들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심리학 수업 같은 경우에 우리 앞전 수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미수강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서 뭐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뭐 공지를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거기 수업을 다 들으셔야 돼요. 뭐 그거 당연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수업 듣는 게 기본적으로 출석 부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뭐 안 들어도 뭐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우리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이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심리학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행복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복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비어버리면 뭐 수업 듣는 재미도 좀 없을 거고 뭐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전에 이렇게 또 있던 수업들을 또 이렇게 다 수강을 해주세요. 수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쌤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뭐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심리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이 교양 과목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이렇게 강조하고 뭐 암기하기보다는 조금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더 유용한 그런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 과목의 또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 어떤 학문적으로 이렇게 더 배우고 싶다면 뭐 대학을 심리학과를 진학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 뭐 그렇겠지만 우리는 뭐 여태까지 수업을 했지만 뭐 기본적인 심리학이 어떤 것이다 해서 거기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론들을 소개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심리학 시간 놓치지 말고 좀 꾸준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심리학 해놓고 밑에 나는 내 행동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오늘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의 조건화라고 해서 여기에 일단은 타이틀을 달았고요. 오늘 할 이야기는 이런 가치를 조건화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더 가치로워지느냐, 덜 가치로워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2시간에 걸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가 1시간에 압축을 시키기에는 내용이 조금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격 강의 2시간을 통해서 이 가치의 조건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럼 또 이 조건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또 실험 사례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한번 조금 이렇게 살펴볼게요.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기억나죠? 이거 뭡니까 이거?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존감은 뭐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 라는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나 정서를 이야기한다라고 뭐 말했습니다. 다 기억나죠? 그죠? 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충분히 기억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들, 자존중감이라는 것,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 혼동되는 이유가 있었다. 그죠?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 환경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는 전교 1등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옆집 뭐 정희는 서울대에 합격했단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나는 의사니까 존경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연봉이 1억이란다. 멋지네. 이런 얘기들. 우리가 그렇죠. 이건 너무 많이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봤던 말이고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행동이나 성과로 인간 자체를 평가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세계에서도 뭐 이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게 뭐 성적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얘기했죠. 그 돈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매긴다고요. 근데 뭐 쌤이 여기 발례를 한번 들어봤죠. 그죠? 뭐냐면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전교 1등이 아니니까 별것 아니네. 옆집 정이는 서울대를 못 갔단다. 정말 창피하겠다.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연봉이 1억이 안 된다. 멋이 없다. 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능력으로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능력으로 평가하는 건 좀 재미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또 하나 얘기했었죠. 뭐냐면 자신감은 뭐랬어요? 할 수 있다. 음? 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능력에 대한 믿음. 대한 믿음이다. 이 자신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대한 믿음. 그게 자신감이죠. 여러분들 공감하나요? 그리고 자존감은요. 비슷하게 또 풀어볼게요. 자존감은 할 수 없어도 그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하는 애정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어도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하는 그런 애정을 자존감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따로 적어 놨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는 내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행동이나 뭐 성과로 인간 자체를 평가하는 건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좀 우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의 기능은 평생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적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뭐 돈을 버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하고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과제에 실패했어도 다음 언제든지 이제 다음 기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뭐 오히려 그러니까 실패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떠한 점이 좀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뭐 이렇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는 거는 성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최고의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단순한 퍼즐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공부만 잘하면 훌륭한 학생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생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공부뿐만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를 아끼는 마음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에 나설 줄 아는 정의감도 뭐 필요할 거고 또 선생님이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성실함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또 뭐 예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훌륭한 학생의 덕목 중에 성적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적은 한 가지 조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돈만 잘 번다고 훌륭한 직업이고 좋은 직업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사기꾼들 돈 잘 벌죠, 그죠? 은행 강도들 한참 크게 해서 돈 많이 벌면 훌륭한 직업입니까? 아, 이게 불법이라고요? 불법이 아닌 일에 있어서도 돈만 번다고 해서 그게 훌륭하고 좋은 직업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에 뭐 재미라든지 적성이라든지 또는 뭐 요즘
라고도 하죠. 일과 사생활의 어떤 그런 균형들, 사람들에게 또 끼치는 영향, 사회 공헌도 등이 이렇게 좋은 직업의 평가 기준은 뭐 수십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만으로 훌륭한 학생이나 훌륭한 뭐 직업, 좋은 직업을 평가하는 게 좀 웃긴 일이란 거죠. 한 가지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점프를 평가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불성설 이 말 뜻이 그죠? 말이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얼굴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학생이기도 하고요. 그죠? 볼까요? 여러분들은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럼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오빠일 수도 있고요. 형일 수도 있고요. 동생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의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그때마다 다른 얼굴로 여러분들은 변화하죠. 아, 선생님이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나 학벌 이렇게 외모 말고도 유머 감각이라든지 뭐 또 요리 실력 이런 것들, 뭐 운동 신경, 그림 실력, 뭐 글재주, 게임 실력, 뭐 어떤 친구들은 또 뭐 음악 실력,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아끼는 마음 등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많은 개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조각이 한 개가 아니라 조각이 뭐 천 개, 만 개로 이렇게 구성된 퍼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퍼즐 중에서 고작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보고 나서 야, 이건 뭐 별로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목이 조금 별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은 인간적인 가치하고는 이렇게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좀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명제이기도 하거든요. 능력과 인간적인 가치는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과 인간적인 가치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적이라든지 뭐 학벌, 직업, 외모, 뭐 말 실력, IQ, 연봉, 운동 실력, 뭐 친구들 사이 인기는 그냥 기능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진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뭐 종종 쌤이 한 번씩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메시, 우리 뭐 저번에 했으니까 우리 매형 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는 거죠. 훌륭한 인간이냐? 우리 날두 축구 잘합니다, 그죠? 자, 훌륭한 인간이냐? 뭐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죠 이거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뭐 누구도 몰라요. 뭐 돈이란 것들은 그죠. 뭐 또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편리한 돈은 편리한 물건일 뿐 이제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떻게든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난 내 수학 점수다. 난 내 용돈이다. 난 내 외모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큰 형님이죠. 임마누엘 칸트 형님. 이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너와 타인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결코 수단으로 대우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만큼 사실은 인간의 뭐 그런 진정한 자존감의 본질을 잘 표현한 구절은 또 읽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택배 기사님들 택배를 위한 도구 아니죠, 그죠? 부모님들이 밥 짓는 돈 번 도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몇몇 행동들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민호는 공부를 잘 못한다. 뭐 서준이는 뭐 집이 뭐 어떠고 저떠다. 그러니까 별로다.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남들을 평가하고 있으면은
어느새 똑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난 아싸니까, 난 내가 창피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적이나 돈 때문에 잠시 자신감 잃을 수는 있습니다. 자신감은 아까 말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걸로 당신, 여러분들 자체를 비난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에 BTS의 레몬, 옛날에 이제 RM이라고 하죠. 요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훌륭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대들은 언제나 저마다의 의미를 품고 사는 태어난 존재이다. 어우, 되게 뭐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슴 따뜻해지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만의 의미를 품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가치의 조건화 이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가치의 조건화 이론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그죠? 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아까 다시 얘기하면 내 외모가 뭐 나야, 내 성적이 내 가치야, 내 스마트폰이 내 얼굴이야, 내가 어떤 친구하고 친하냐가 날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이게 틀린 줄 알면서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샌가 자신과 친구, 뭐 가족들을 평가하고 비웃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으로 남하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왜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런 우리 뭐 엄친아 엄친 딸은 전교 1등인데 넌 왜 이 모양이냐? 중학생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공부해. 이제 선생님 이제 뭐 이제 사회 나올 때 한 듣는 얘기, 취직했냐? 연봉 얼마냐? 나도 뭐 또 살 좀 빼야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살 빼야겠다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볼때기까지 꼬집고 있네요. 아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 때부터 들어왔던 뭐 가족이라든지 이래 좀 잔소리죠. 근데 이런 잔소리 가족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실제로 바깥에 나가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니까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왜냐면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이것도 있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실제로 서점에서 팔리는 책 제목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부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 때부터 가족과 사회의 이런 잔소리에 좀 갇혀 삽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거는 이 잔소리뿐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100점 받으면 원하는 거 사줄게. 야, 등수 올랐네. 우리 아들 최고. 좋다. 사줄게. 몽클레어. 이 잔소리뿐만 아니라 이는 칭찬도 한몫한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이나 비싼 물건 때문에 주변에서 날 칭찬하고 부러워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기쁨하고 이제 만족을 이렇게 좀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교에 인간주의 이렇게 상담하게 좀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칼 로저스 형님은 이 잔소리와 칭찬에 적응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잔소리와 칭찬에 적응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가치의 조건하라고요.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인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는 공부 잘하는 학생 원합니다. 얌전하고 성적이 좋으면 주변에서 따뜻한 눈빛이나 뭐 칭찬 격려 이런 거 받죠, 그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게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에요. 활발하고 이제 공부에 취미가 없다면 냉담한 이제 눈빛이나 잔소리가 좀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나는 이상해. 문제 있어.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이제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제 어느새 누군가를 가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얌전하고 공부를 잘하고 예쁘고 잘생겨야지만 돈이 많아야지만 가치 있다라는 조건을 붙여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의 조건이 이제 가치의 조건을 다는 것이 내면화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고 이제 안 했는데도 나는 왜 이래 못났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가치의 조건화가 모든 이 가치의 조건화 자체가 모든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게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조금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비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이런 뭐 괴로움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탓이 아니라는 거 좀 전에 얘기했죠. 그죠? 사실은 그릇된 가치를 좀 주입한 사회와 어른들의 잘못이 좀 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싶어서 힘들어 한다면 뭐 선생님도 어른의 입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뭐 여러분들의 뭐 인생의 선배로서 조금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긴 해요. 선생님도 역시나 그렇게 똑같이 판단을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안 그러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래요. 노력보다 이런 결과나 개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외모를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상황을 뭐 이렇게 많이 보게 될 거고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겪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미워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소개할 드라마 하나를 좀 소개를 할 겁니다. My Mad Fat Diary라는 영국 드라마예요. 영국 드라마. 이제 뭐 그촌 이제 뭐 미치듯이 뚱뚱한 10대의 뭐 일기 뭐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저 친구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고 주인공 이름은 레이 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이제 뭐 학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선생님 볼 시간 없습니다 하면 또 모르겠지만 뭐 아니면 나중에 돼서라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봐도 괜찮을 작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했다가 이제 막 퇴원해서 집에 온 16살 이제 여자입니다. 16살 소녀예요. 몸무게가 뭐 우리로 치면 한 104kg 뭐 그렇게 나간다고 할 만큼 뚱뚱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에 부모님도 다 안 계세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친구 관계는 또 엉망입니다. 뭐 성적도 나쁘고요. 이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가치의 조건하에 짓눌리기에 뭐 최고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제 자신을 좀 비난하거든요. 길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눈만 마주쳐도 야, 넌 뚱뚱해, 돼지야, 보기 역겨워 같은 이제 환청이 막 들리는 정도입니다. 이런 레이에게 친구를 사귀는 거는 굉장히 조금 긴장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가장 안전한 자신 집안에 가둡니다. 문을 뭐 걸어서 잠그고 뭐 끊임없이 또 먹고
먹고 뚱뚱해지는 이제 자신 보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뭐 스스로 때리고 자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에도 이렇게 입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죽고 싶을 만큼 이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상담 치료사인 캐스터라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자존감이 아예 없다시피 한 레이에게 이제 캐스터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말이 이 레이에게 닿을 수가 없죠. 레이가 하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거든요. 선생님, 전 정말 끔찍한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을 망칩니다. 가족도 망칩니다. 뭐 친구도 망칩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상담사에게 얘기할 때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가 한 얘기가 엄마가 물어봤어요. 넌 나하고 좀 잘해볼 생각이 있냐? 제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냐고요. 알게 뭐야 전혀 관심 없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진짜 진심이에요. 엄마고 뭐고 정말 귀찮아요. 모든 것에 화가 나고 전 미쳤습니다. 모두에게 짐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스터는 넌 아직 미치지 않았다. 뭐 엄마에게 좋은 딸이 되고 싶으면 시작점이 이제 네가 되어야 된다. 레이는 또 뭐 스스로 뭐 절 좋아해보고 노력도 했다. 그냥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레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분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항상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수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지 날 스스로 좋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노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 입장에서는 좀 당혹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지금 당장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라 하고 이렇게 몇 가지 물어봅니다. 지금 자신한테 이제 지금의 나한테 자신은 무엇이 싫은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라니까 뭐 뚱뚱하고 못생겼고 모든 걸 망치고 뭐 친구나 엄마까지 이제 다 망친다. 언제부터 그런 느낌을 가졌냐니까 8살이나 9살 때부터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래된 생각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살인 레이 자신을 이제 상상해 봐라.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는 자기가 뚱뚱하고 못생기고 창피하고 그런 아이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 애한테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야, 넌 뚱뚱해. 야, 너 못생겼어. 이야기하라는데 이제 레이는 그 이야기를 못하죠. 애한테 그 얘기를 못해요. 이유인즉슨 그거죠.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상담사는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쟤가 정말 못생겼냐? 레인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그럼 뚱뚱하냐? 또 아니라고. 멍청하고 창피하냐 물어보니까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냐고 상담사가 캐스트가 물어보거든요. 만약 쟤가 난 뚱뚱하고 쓸모없는 아이라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이야기를 해요. 괜찮다. 고개 들어도 된다. 넌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충분하다. 이게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무섭고 불안할 때마다 스스로를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담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말해주라고 괜찮을 거라고. 네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노력하고 약속한다면 뭐 어떤 것도 맞닥뜨릴 수 있다. 보증한다.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시작해 보자. 뭐 이게 좀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이게 선생님이 그 영상을 직접 가져오지는 않고 몇 가지 장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쌤도 이렇게 메모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뚱뚱하다, 못생겼다, 멍청하다, 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 쓸모가 없다.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이렇게 좀 주입한 가치관에 빠져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런 레이를 구원해 줄 사람이 나왔죠. 누구였습니까? 캐스터 선생님. 상담사죠. 아니에요. 캐스터 선생님은 그 구원자를 소개시켜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캐스터가 소개시켜준 구원자는 누굽니까? 바로 레이 자신이었죠. 그게 아까 말했지만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 괜찮아, 고개 들어도 된다. 넌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충분하다. 스스로 얘기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가치의 조건화를 조금 이렇게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릴 때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그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스스로를 좋아하는데 조건을 또 붙이지 말고요. 뭐 살이 빠지면, 등수가 높으면, 연애를 하면, 엄마 아빠가 인정해주면, 친구들이 좋아해주면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괜찮은 사람 앞에 조건이 붙는 순간에 우리에게 온 행복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좀 도망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들이 뭐라 하면 야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그냥 배짱 있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꼭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 이제 가치의 조건화에 대한 몇 가지 실험 사례들을 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오늘 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 그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 또 이렇게 피가 끓는 또 나이잖아요. 피가 또 끓을 나이고 또 이렇게 다 해소를 또 못하는 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이제 또 바깥 활동을 하기도 조금 더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또 집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된다라는 것도 들어서도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행복이라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것들을 본인이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굴곡이 막 이래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요. 너무 위쪽으로 걷네. 마이너스가 될 때 이것들을 빨리 좀 이겨내고 플러스를 더욱더 어, 쌓아갈 수 있는 이런 행복들 끝없이 찾아야 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때로는 선생님한테도 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일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것들을 빨리 좀 이겨내고 더 좋은 이렇게 행복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런 화두들,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거 목요일 수업이 되겠죠, 그죠? 목요일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화요일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들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화요일 날 이야기하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했던
과제 있죠, 과제. 쌤, 그거 뭐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직업 뭐 심리 검사를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뭐 바라보고 있는 꿈이나 비전 있잖아요. 그죠? 꿈이나 비전. 거기에 그 연관된 심리학 조사 발표하는 거. 세명씩이죠. 다음 쌤이 강의 시간에 누구누구누구 발표해야 되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때 우리가 등교 수업했을 때 쌤이 얘기했는데 뭐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거의 뭐 100% 까먹었다고 보니까 이렇게 뭐 A반 우리가 심리학 A반, C반, D반 있으니까 각각 3명씩이었어요. 그죠? 3명씩. 숫자 보고 4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명이. 우리가 등교 수업을 이렇게 얼마나 하는지 숫자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씩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발표 준비해서 우리가 등교했을 때는 발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거 내 차례 아닌데라고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뭐 앞번호부터 했든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앞번호 뭐 뒷번호부터 한 반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앞번호부터 한다 싶으면은 1반 친구들, 뭐 뒷번호부터 한다 싶으면 9반 친구들 미리 미리 조금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해두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